패왕별이 시사회 리뷰입니다. 이 영화는 27년 전에 개봉을 했는데 27년 후인 2020년도에 다시 재개봉을 했습니다. 원래 개봉일은 2020년도 4월 1일 장국영 사망 17주기에 맞춰가지고 개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갔죠. 근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한 달 뒤인 5월 1일 개봉을 했습니다. 천카이거의 패왕별이가 인기 있는 비결, 서구에서 높게 평가받은 이유는 뭘까? 서구에서 높게 평가받았죠. 왜냐면 중화권 영화로는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거든요. 크게 봤을 때는 오리엔탈리즘, 그 중국 현대사를 압축한 그 서사의 전개, 뭐 문화대혁명이 나오죠. 거기서 그 시각적 스펙터클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굉장한 롱타임, 그러니까 굉장히 중후하죠. 중국 전통 문화의 화려함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그 아주 화려한 원색으로 얼굴로 갖다 완전히 분장을 한 경극 중국 전통 배우들의 클로즈업 화면이 영화를 보는 내내 스크린을 지배하죠. 굉장한 오리엔탈리즘의 스펙터클이죠. 근데 이와 비슷한 요소를 갖춘 영화가 그 한 5년 전에 개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1987년에 개봉한 적이 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 화려한 황금빛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등장인물이 계속 등장하고, 그리고 중국 문화혁명이라는 중국 현대사의 대격변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그 중국 자금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스펙터클이 대단하죠. 영화도 160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의상상 등 상을 20개도 넘게 받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황제를 검색을 해보면 천카이거 감독이 검색이 됩니다. 이 영화에서 무슨 연출이라도 했느냐? 연출은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라는 이탈리아 감독이 했고, 천카이거가 마지막 황제에서 단역으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패왕별이를 구성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경극이죠. 경극은 중국식 전통 연극이고, 베이징에서 발달됐다고 해서 베이징 오페라라고도 이제 번역이 돼요. 이 패왕별이에서의 그 경극은 현대하고 전통이 충돌하는 그 어떤 매개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경극은 허구를 통해서 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허구극이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다음에 사회주의 리얼리즘 예술이 부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극에서는 사제간의 체월도 있고, 그리고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는 반면에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영향을 받고 새로 등장한 현대극에서는 그 연극을 하는 사람들끼리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서로 동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씁니다. 이 두 개의 갈등을 보여준 게 패왕별이 하나의 키워드고, 경극이라는 허구적인 탈출을 통해서 또 반영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동성애죠. 왜냐면 극 중에 패왕별이가 패왕이란 초나라의 왕이 우희라는 패왕의 첩, 그 사랑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패왕과 우희의 역을 남성 배우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우희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장국영인데, 장국영이 영화 속에서도 동성애자로 묘사가 되고, 실제 장국영의 성 정체성도 그 동성애자죠. 패왕별의 또 다른 키워드는 제가 볼 때 배우 같아요. 배우라는 게 영화의 간판인데, 그런 점에서 패왕별이는 영화의 자기 지시성이 굉장히 강한 영화 같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지지하는 그 당대 경극 배우들의 어떤 지위도 보여주고, 그 경극 배우의 그 입장을 영화 배우들이 또 연기를 하죠. 이 영화의 그 맹점이나 취약점은 없느냐? 이거는 이게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배우들이 그 연극적으로 연기하는 거, 마치 TV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들처럼 표현주의적으로 연기하고 그 입장, 자기 속내를 갖다가 다 드러내는 이런 연출 방식은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매끄럽지 않은 어떤 인위적인 서사의 전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화 말미에 홍위병들의 어떤 인민재판에 끌려 나온 이제 새 배우, 새 주인공이 나오죠. 근데 새 주인공들이 공개 비판 때문에 위축되니까 상대를 갖다가 막 비방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은 리얼리티를 너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영화가 준비해 놓은 어떤 결론, 패왕별이가 준비해 놓은 결론은 이걸 거거든요. 아마도 중국 현대사의 회오리 속에 그 속수무책 쓰러지는 그 어떤 개인들의 비극, 이게 아마 패왕별이가 그 정해놓은 결론일 텐데, 이 결론에 너무 신속하고 성급하게 이동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약하고 비약이 너무나 심해요. 패왕별이가 27년 후에 왜 재개봉을 했을까요? 장국영 17주기에 맞추기 위해서 재개봉을 했을까? 기사에 따르면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격탄을 맞은 극장가가 명작 영화 재개봉으로 활로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 관객 감소와 개봉 연기에 따른 콘텐츠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국내 극장 업계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코로나19로 신작 개봉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자 극장들이 각종 기획전이라는 명목으로 추억의 영화들을 다시 틀었다. 네, 그럼 패왕별이라는 27년 전 영화가 171분으로 확장을 해서 패왕별이 디 오리지널이라는 그 이름으로 약간 바꿔가지고 재개봉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도 장국영 사후 14주기 기념으로 해서 171분짜리 영화를 디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을 덧붙여가지고 개봉한 적이 있어요. 그럼 디 오리지널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게 맞느냐?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아마 우리 극장가에서 새로 붙인 이름 같아요. 이 영화의 원작은 156분이죠. 근데 이 영화를 패왕별이라는 영화를 미라맥스에서 저작권을 사들이면서 개봉을 할 때 156분으로 줄여서 개봉을 했습니다. 왜냐면 171분 너무 기니까. 근데 나중에 DVD로는 171분짜리로 출시를 했어요. 패왕별이 디 오리지널은 4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언론배급 시사회로 왔습니다. 이 영화에 별점을 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칸 영화제에서 27년 전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지만 27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다시 드는 생각은 예술 작품을 평가한다는 것이 그 당대의 안목과 그 당대의 감상 수준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7년이 흐른 2020년도의 미감으로는 이 영화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패왕별이에 대한 별점은 유보.